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을 하드파워라고 부르죠. 그와 구분 있는 개념을 소프트파워라고 부릅니다. 문화, 가치관, 소통, 공감 등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힘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라서 매력으로 비유도 가능하겠죠.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 나이 교수였고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소프트파워의 개념의 중요도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는 막강하고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소프트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증거는 팝의 성공과 많은 문화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이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죠. 이렇듯 제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될 만큼 크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고 이런 조지엔 아이 교수의 발표를 본 세계의 많은 석학들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각자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들의 연구가 끝나기 전에 해외에서 유행을 시작했고 그 가치를 잃게 되었다고 말을 하며 한국의 세계화는 많은 석학들의 연구와 공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을 하며 조금씩 흥미를 잃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 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직 한국의 것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며 그것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교수가 집중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2004년 조지프 나이 교수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10조가 넘는 자본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없이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가은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기본 본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으로 자연스의 소프트 파워가 올라간 국가도 존재하죠. 바로 한국입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 역시 이러한 점에서 한국을 향한 애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행보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형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지만 놀랄 정도로 빠른 한국 문화의 침투는 우리의 연구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하리만큼 한국의 문화 중지 않고 있는 문화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은 제가 연구한 것을 강의에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면 지나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선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나 시대 정신 등이 가득 담겨 있고 그러 것의 결과로 지금의 한국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런 선물 안에는 여유 있는 사람의 향기와 깊은 애정이 느껴진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깊게 들어가면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향기도 가득 배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러한 선물 중 가장 멋지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한옥은 한국의 생활 모습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안에 자연에 대한 존중도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와를 얹어 만든 집이든 벽집, before, 얹어 만든 초가집이든 자연을 거스르는 점이 없고 그러 한주와는 절정의 창의성을 보여주죠. 안팎에 구분이 없으며 사람 간편가름이 없는 집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한옥들은 한국인들에게 마저 힐링 공간으로 소문이 날 정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의 뜻은 주어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말이며 이런 이유로 한옥은 땅의 모양과 닮았고 시대와 맞닿아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고 배운 질서가 건축에 들어와 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집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언젠가부터 한국도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들이 지나치게 늘어가면서 이젠 아파트와 현대적인 건축물이 한옥의 자리를 가득 채웠죠. 이렇게 한국에서 한옥이 실종이 되기까진 반 100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바쁨과 인류 국가로 발전을 위해 전통이란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지금의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고 현재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한국의 지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차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지능정보기술이 한국의 여러 연구실과 기업들에서 쏟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세계 첨단 사업을 주도하는 나라 중 가장 인프라가 좋은 나라이며 사람들의 인식도 이 상황에 맞춰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빠르게 맞춰지고 있는 많은 국가를 다녀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보다 뛰어난 편에 속하며 스마트폰은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어른들도 사용할 정도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미래 첨단 기술 산업들도 이러한 한국 소비자를 가장 먼저 주시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미래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탁월한 한국 사람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체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전통을 해석하고 새로운 성장을 하는 영역이 그러하죠. 이러한 영역은 기술 선진국이나 급격한 도약을 준비 중인 나라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며 전통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흐름은 기술의 특성임 비감성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한국의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도 이러한 장인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죠. 항상 실패하고 있지만 그러한 도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만한 자산은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풍부하게 갖고 있죠. 그중 지금이라도 접목이 가능한 것은 한옥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한옥의 기술 조화에 대한 생각, 치유의 기능 등 다양한 요소가 한옥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한옥은 지금까지 고리타분하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한옥이 가진 특별하고 과학적인 장점들이 무시되어 대학이나 기업들조차 한옥과 같은 전통 기술보다는 첨단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서 보인 답은 왜곡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된 자부심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사실 세계 어느 전통 건축이나 불편함은 존재합니다. 그 불편, 한 고민들은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문명이 생겨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의 조화관계의 소통, 노후화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장점 바뀌는데 일본에 의한 왜곡된 신민교육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며 전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으로 남게 되었죠. 저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면서 한국에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새겼습니다. 바로 전통을 다시 한번 애정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전통. 한옥에서의 장점들이 한국에 더욱 큰 소프트 파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구름판이 되어 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말이죠. 한옥을 세우는 과정을 나열하게 되면 그 안에서 특수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돌과 흙을 이용해 평지보다 높게 잔을 쌓은 이후 기초석을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게 시작이죠. 황토를 활용해 벽을 만들고 창을 낸 이후 지붕을 얻는 순서가 간편하게 바라본 한옥을 세우는 과정이고 이 이후 지붕을 얻는데 석가래계판이라 불리는 널판지를 깔고 균형을 잡는 적신목을 놓으며 그 사이에 흙을 채워가며 기와를 얹게 되며 복잡한 과정을 거한 옥이 완성되죠. 이 과정을 처음 알게 되고는 집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집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달리 복합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담아낸 구조물이었다. 안에는 한국 장인들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재료로 과정에서 특별함을 만들고 모이나 접착제 없이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며 특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장인의 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자연에서 얻은 이런 재료로 만든 집은 큰 문제가 없다면 수백 년을 버티는 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황토를 이용해 만든 집은 습도 조절이 어떠한 건축물보다 뛰어나고 공기의 순환을 끌어내는데 한국식 표현으로 숨을 쉬는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보기 좋은 이러한 것들은 아토피와 같은 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처방 중 하나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지어진 한옥은 현대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배치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채를 두고 중정을 마련하는 모습에는 배려의 전통이 있으며 처마집의 배치에 자연을 대하는 창의성이 있으며 낮은 다한 소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은 이렇게 기술과 함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전통 지화 것이었고 곳곳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란 것이 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옥의 문은 안과 밖을 뚜렷하게 나누지 않아 자유롭게 흐르는 문처럼 보입니다. 차례창호를 바르거나 나무를 통으로 사용하는 문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문들은 한지를 이용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놓는 특징이 있고 틀은 인공적인 장식을 가미하지 않은 원목으로 편안함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창은 바람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해를 받쳐주는 그릇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외형을 보면 지붕이나 처마의 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쪽에 나무를 수직으로 세워 실로 여유 있게 연이 별에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처마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이것도 전통이 이어온 지혜라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지붕에 집중하고 연구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저에게 한옥의 지붕선은 한국산의 형태를 닮았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이전까지 육면체 원기둥 방구 등 기하학적인 도형의 결합지에 있던 집이 익숙해 있던 저에게 한옥의 외형은 편협한 사고를 깨우기엔 너무나 좋았죠. 자연스럽게 늘어진 곡선은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의 모습에 가까웠죠. 자연이 갖고 있는 이런 선들이 한국의 선이 되었고 완만한 선이 이루는 아름다움은 충분히 현대에도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거 문화는 어떨까요? 저는 한옥에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옥을 연구하면서 특이했던 것은 어디서나 보이는 마당이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정원 문화와 비교되었다. 낯설었지만 그 안에도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이 태양빛으로 뜨거워지면 공기는 상승하고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와 온도 차이로 대류 현상이 만들어지며 그 바람은 앞뒤가 뚫려 있는 대청마루를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며 대청마루는 항상 시원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현대 아파트에서도 활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보면 건물 간통로 폭을 조절해 바람을 조절하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건물 사이 간격이 줄어들고 그 차이는 바람의 세기를 달리하여 시원해지게 만들죠. 그 이후로 창고의 끝은 냉장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갑게 되죠. 이러한 것이 한국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라고 볼 수 있죠. 부엌에서도 역시 지혜를 볼 수 있죠. 바로 이제는 유명해져 버린 한국의 난방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엌은 요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이런 기능 외에 한 가지 역할을 더합니다. 한옥의 구들 시스템은 불이 열기를 내부에 모두 소진하고 분리두구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화덕을 놓던 고대시대의 난방을 유지하고 서구권 난방은 벽난로를 이용한 난방이 주를 이루죠. 둘 다 열 효율을 생각해보면 낙후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옥의 구들은 작은 열만 최대한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옥은 창의적이면서 철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함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적인 방식의 어떤 방식으로든 응용이 가능하죠. 과거 건축기술과 현재 건축기술을 접목하는 단계에서 완성된 목록은 없습니다. 애정과 자긍심 노력만이 숨겨놓은 과거 장인들의 선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한옥에 숨겨진 자산들을 현대 건축으로 응용한 사례는 서울 도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한화장품 기업은 영국의 건축가에게 새로운 사옥을 맡겼고 그는 한옥의 마당 정원에 매료되어 건물 안으로 끌어들였고 자연을 집안으로 들이던 마당 정원을 건축가는 놓치지 않았고 세계의 정원은 사람들이 건물 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연과 가깝게 호흡하고 계절을 느낄 수 있게 했고 한옥에서 느낄 수 있던 자연과의 호흡은 현대식 건축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마당 정원을 제외하고도 한옥에서 보이는 나무발과 같은 기능을 하는 커튼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현대 건축의 전통 건축을 접목한 시도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한 발전 방향은 과학기술이 숨어 움직이도록 하는 환경 시스템이었고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감을 치료할 수단을 찾고 있던 것이죠. 그들의 선택은 집의 안락함과 편안한 수면으로 치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 모델이 전통 건축이었다. 일본이 내세우던 첨단은 자연이었다. 일본의 전통 구축은 인위적인 부분이 많고 한국처럼 순환 구조가 아니죠. 그냥 현대 IT 기술을 접목했다는 의미에서 첨단이 있고 한국처럼 전통 자체가 첨단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첨단을 한옥에서 무수히 확인합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느 건축보다 뛰어나죠. 자연 에너지야말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모두의 고민이었고 그 결과가 집입니다. 한옥은 이러한 고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한 결과이고 세계는 이러한 자연 에너지를 누려오는 방법에 대한 답으로 한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옥의 특징은 전 세계 어느 건축가나 건축주에게 영감을 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한옥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을 작품에 응용을 할 것이고 그 시도는 한국 건축을 우뚝 서게 만들 것이고 디자인과 먹감성 측면에서 전 세계 표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스타일이란 새로운 건축 양식도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한옥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원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지프 나이 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 안에서 한옥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옥의 전통성과 창의성과 관련된 글은 자주 봤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접근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시였습니다.